자, 계산 문제를 한번 보시면 100km 당연히 쓰여지겠죠? 왜? 송전단하고 수전단하고 길이니까. 공칭전압 66kV. 이 공칭전압 66kV가 어떻게 될까요? 성간전압일까요? 상전압일까요? 예?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저항, 리액턴스, 어드민턴스 다 나왔죠? RAC가 나왔으니까 앞에 보셨던 거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수전단 전압이 60kV. 아, 그러면 66kV에서 60km 정도로 이제 떨어졌네요. 근데 실제로 공칭전압은 이거지만 요만큼의 전압강가 일어나는 부분이 한 64kV가 됐는지 65kV가 됐는지는 계산을 해보면 안다는 얘기죠. 왜? 우린 수전단 전압이 60kV에서 요만큼의 전압강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요만큼의 전류가 흘렀으니까. 예? 전류 부분은 여기서 계산하면 된다고요. 여기 6하고 6천하고 0.8이 있으니까 앞에서 계산했던 거 그냥 응용하시면 되겠죠. Z하고 Y 계산한 다음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앞에서도 했으니까. 그 다음에 I 값 계산할 때 이 성간전압에다가 P, I는 P 나누기 루트 3 V의 코사인 세타.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송전단 전압은 ES는 여기 아까 뭐라고요? 1 플러스 2분의 ZY에다 ES. 그 수식입니다. 나머지는 뭐라고요? 요게 Z의 IR. ES는 ER 플러스 IR이거든요. ES는 이게 수식이 어떻게 됐죠? 사단은 ES는 1 플러스 2분의 ZY의 ES 플러스 예? ZIR이니까 이게 Z고 이게 IR이죠. IR을 갖고 이 Z가 23.9에서 48.53이 맞나요?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28.9에서 34.53.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으로 넣으니까 헷갈려 하시는데 그 옆에다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은 ES는 1 플러스 2분의 ZY ES 요거는 뭐라고요? ZIR 이걸 그냥 쓴 겁니다. 그냥 수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을 쓰시기 전에는 수식을 한번 써놓고 계산되어 있는 값을 밑에다 쓰시면 그냥 다 매칭이 되니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만 보고 그 수식이 머릿속에 안 떠오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그냥 더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IS는 어떻게 되죠? 이게 사단전정세에서 아까 보셨던 그 행렬식으로 보셨던 그 수식을 쓴 겁니다. 그냥. IS는 Y에 왜 여기는 파형이니까 예? Y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4분의 ZY에 가로 닫고 ER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Y가 나온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이게 4가 나온 거고 4분의 ZY에 ER이 나온 거고 여기는 똑같이 1 플러스 2분의 ZY가 나오겠죠. 1 플러스 2분의 ZY에 IR이 나온 거고 그렇게 계산하는 게 이거란 얘기고요. 그러면 얘 전압하고 얘 전압하고 전류하고 이걸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은 전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ER입니다. 예? ES는 어떻게 된다고요? 2.53도 앞서 있다고요. 2.53도. 예? IS는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뭐라고요? 마이너스 28.24라고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 상차각은 더 커지겠죠? 예? 그래서 이게 상차각은 여기다 이렇게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더해준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ER은 아니고요. 기준을 어떻게 잡아놓고 예? 그 기준에서 이제 전압이 2.53도 앞서졌고 이건 전류가 그거에서 몇 도 정도 떨어졌으니까 요거에 대한 상차각은 얼마라고요? 그걸 더해줘야죠. 그래서 2.53 여기하고 마이너스 28.24도를 더해주다 보니까 코사인 31.17도가 나왔고 이거 쳐주시면 0.85 나옵니다. 아까 역률이 0.8 정도 된다고 그러면서요. 그만큼 이제 역률이라는 부분이 어차피 이게 전압이 있으면은 전류가 이렇게 뒤져지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따라서 P는 뭐 S하고 P하고 Q하고 그 관계가 나오니까 P는 그래서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고요? 0.85.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죠. 그럼 송전 손실은 송전단 전력에서 수전단 전력을 빼주면 되는데 우린 6,000kW를 썼다면서요, 지금. 송전단에서 6,355를 더 보냈으니까. 전압은 또 얼마라고요? 전압은 65,622V를 보냈는데 수전단에서는 6만 V를 썼다라는 걸 안다는 얘기죠. 이런 사단전 정수를 구하는 문제들이 25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럼 25점짜리를 쓰려면은
아까 그런 수식들 써주고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이건 이제 기본 문제고 이제 나중에 연구반에 가서 보시면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T형, 파형으로 해가지고 조합해서 넣고 빼고 할 때 주의하실 것보다 전압을 먼저 주의하시라. 성간전압인지 상전압인지 먼저 주의하시라. 예제 5-4. 요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여기서도 보시면 140kV. 이건 성간전압일까요? 상전압일까요? 예? 1호사 부분 보면 이게 성간전압이겠죠. 예? 상전압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떨어지겠죠. 90 몇 kV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성간전압인지 상전압인지 먼저 보시고, 뭐 부하가 얼마만큼 쓰고 있다. 여기 킬로미터 나왔죠. 임피던스 다 나왔죠. T형, 파형의 송전단 전압, 전류, 역률, 효율 다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전류 원선지에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상최선, 역조, 상차각 조금 전에 계산했죠. 최대 전력, 예? 송전 최대 전력, 그 다음에 수전단의 최대 전력 이런 거 계산할 수가 있고, 상최, 손실이 얼마 되는지 계산하죠. 지금 예, 역률 계산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조상기 용량도 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일단 넘어가서 여기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전압을 먼저 보라고 그랬죠. 전압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전압은 이렇게 되고, 그걸 기준해서 기준 벡터를 한다 보니까 전류 계산했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 전류 계산했고 나머지 계산하고, 이것도 보시면 1 플러스 2분의 1 ZY, Z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4분의 1의 ZY를 이렇게 풀어서 쓴 겁니다. 그냥 계산했고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수식들을 다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계산해냈고 거기에다 다 집어넣으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다. 그럼 또 송전단 전류는 또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역률은 아까 여기 상차각을 더해줘야 된다면서요. 10.4도하고 11.3도를 더해줘야 된다면서요. 왜? 상차각이 요 기준에서 올라갔고 내려갔으니까 요 사이에 상차각은 더해줘야 된다면서요. 이런 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요. 나중에. 송전효율은 송전단 전력하고 수전단 전력 나오니까 효율이 나오죠. 그냥 얘는 효율이 한 94%, 한 5%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겼네요. 지금 5%만큼 손실이 생겼네요. 파형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아까처럼 Y에다 4분의 1의 ZY 자승이고, 여기 앞에선 Z의 4분의 1의 ZY 자승이고, 요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건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앞에서 계산됐던 거를. 그래서 송전단 전압 계산하고, 그 다음에 송전단 전류 계산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각도는 더해서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그 효율 다 계산하면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T형이나 파형이나 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값이 틀리냐? 이거는 아까 2분의 ZY, 2분의 Y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산하다 보면 약간씩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거리 선로를 T형 또는 파형으로 등가열을 해서 계산하면 결과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 이거는 왜? 근사적인 등가열을 해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분포정수로 계산했다 그러면 값은 같아지는데, 우리가 집중정수를 하다 보니까 간략 계산으로 어차피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난다. 얘는 94.16인데 아까 뭐였죠? 94. 몇 프로였죠? 252인가 그랬죠? 퍼센테이지 큰 차이는 안 난다. 요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장거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장거리 넘어가기 전에 문제가 하나 더 있네. 예제 5-5번. 야, 경동에서 7에서 4.3. 이게 뭐냐. 7이 뭐고 4.3이 뭐고, 이거 2장의 가공성전설로 보시면 되죠. 7이 뭐고 4.3이 뭔지. 예? 등가성간거리 3m, 온도 40도, 100km. 이 중에 뭘 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다 보시면 됩니다. 예? 안 쓰여지는 것도 있고 쓰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거의 다 쓰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문제들은 거의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씁니다. 근데 미국 P 계산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걸 쓰시면 안 됩니다. 안 쓰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집중의 임피던스가 뭐라고요? 단거리 선로예요. T형, 파형, 장거리 선로예요. 그러니까 단거리하고 장거리로 분류를 해가지고 등가열을 그리고 계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단일, 집중, 임피던스, 회로라고 설명드렸죠. 분명히 처음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단거리 선로라고요. T형, 파형은 중거리 선로라고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RL만의 회로라고요.
얘는 RLC만의 회로라고 해요. 그걸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제 앞에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충.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다? L은 0.05 내부하고 외부를 했다. 이따가 내부 부분 계산 안 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L하고 C, RLC를 계산한 겁니다. RLC가 어떻게 계산된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XL하고 서세턴트 B 부분, 어드미턴스 부분 이제 계산해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RLC를 이용해가지고 Z하고 Y 값을 계산해냈다는 얘기고요. 그걸 이제 단위 길이당으로 계산해서 100km로 계산하면 요 값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값을 이제 넣어서 계산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앞에서는 계산식을 했죠. 근데 그 계산식을 나오기 위한 근거들이 여기는 조금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25점짜리를 했을 때 좀 더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이건 넘어가고 집중 T형 파이어형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된다. 집중 임피던스 요게 R만의 회로고요. 요게 T형 파이형에 대한 그림이죠. T형 파이형은 요거 반으로 나누면 요거 나옵니다. 지금 왜 똑같으니까 19.05를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집중 임피던스 회로를 하다 보니까 이 밑에 고려 안 했다고요. 조건은 다 똑같으니까 단거리 회로로 계산을 했을 뿐이지 거리상은 지금 100km 아닙니까 지금 100km는 아까 뭐라고요? 분포정수 회로로 해가지고 장거리 송전선로라고 기준을 해놨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단거리하고 중거리의 계산 방법으로 계산을 해봐라 라고 던져놓은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산값들도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차가 나겠죠. 왜? 회로 분석하면서 그 정수를 제대로 다 계산을 안 했으니까 RL만 계산한 거고 RLC만을 계산한 거고 RLCG만을 계산한 거고 RLCG를 다 했을 때가 계산값이 정확하겠죠. RL을 한 것들이 계산값이 적을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요 임피던스 똑같은데 거기다 이 C값을 넣은 거고 그걸 반으로 나눠놨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 이런 것들은 직접 해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뭐 설명드릴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설명드렸으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개념만 이제 보시면 되니까 집중 임피던스는 67.55가 나왔는데 T형은 67.03이 나왔고 파형은 67.12가 나왔다. 다 틀리죠. 지금 똑같은 정수를 가지고 계산했는데 예? 이제 이걸 나중에 이제 분포정수 회로로 이제 계산하면은 가장 정확한 값이 나올 텐데 오차가 얘가 좀 더 심하겠죠. 얘들은 이제 거의 비슷하고요. 67.5니까 얘 67.0이나 67.1이나 0.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0.4, 0.5가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범위가 맞는 범위가 될 거란 얘기죠, 지금.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전압을 취하고 이렇게 한선단으로 계산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루트 3배 해서 계산해도 똑같다. 성간전압을 해가지고 루트 3배 해가지고 막 지지가 볶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는데 기준은 뭐다? 항상 상전압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훈련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거리 이제 넘어갑니다. 장거리 부분을 장거리의 부분까지는 끝내놓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전 점수 좀 밑하고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분포 정수는 100km 이상. 예? 근데 집중 정수 회로를 취급하면 실제 전압 전류 분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앞에서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보시면은 이게 임피던스하고 병렬 어드민턴스를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지금 다 분포가 돼 있다고요, 지금. 100km마다. 그 분포가 돼 있다고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겠죠, 전압이. 예? 전압가가 생길 거 아닙니까? 5개의 전압을 보냈는데 4개,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전압이 떨어져 나간다. 이게 뭐냐? 결국은 감소해 나간다는 얘기죠, 전압이 조금씩. 그 감소해 나가는 부분을 이제 미소 구분만 이렇게 쪼개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송전선 각 부분의 전압 전류학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미소 부분만 쪼개서 보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이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하시면은 잠깐 여기까지만 나오네. 이렇게 딱 나오네. 요거를 이제 정의를 하는 문제가 기출에서 나왔었습니다. 옛날에. 이게 정리를 해서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흐름만 해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빈도는 좀 줄어드니까. 대신 요걸 응용한 부분이 이제 2, 3년 합에서 이걸 비슷하게 응용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거는 요거보단 짧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시험 문제에 그 유도를 하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은 X 구간이라는 건 좀 긴 구간이고 DX는 짧은 구간입니다. 요 앞에까지 구간은 아까 5개가 있었죠.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2, 3, 4, 5가 여기 있었다면 여기 1번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DX만큼의 구간에서 여기 보시면 IS가 I, 뭐 DI, 뭐 I 플러스 DI는 IR. 이렇게 나왔는데 요 미소 전류, 그 다음 미소 전압이 이제 감소가 되거나 증가가 됐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감소되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부하를 써 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소되는 개념에서 마이너스를 쓴 것 뿐입니다. 여기서는. 자, 전류의 정방향을 증가하는 방향. 왼편으로부터 오른편으로 하는 부분이다. 미소 구간에서 증가된 부분을 각각 DE, DI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건 미소 부분에서의 전압 전류고요. 중요한 건 여기 부분을 좀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직렬 임피던스 ZDX 요거. 미소 부분의 Z를 또 그 DX 부분만큼을 본 겁니다. 전압은 저하되고 병렬 어드민턴스 YDX 미소 구간입니다. 전류는 분리되어 감소된다. 그 감소량을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변형을 하기 위해서 감소됐으니까 이제 미분할 때 이제 계산값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DX로 나눠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미분이죠. 분포정세로는 뭐라고요? 이게 미분 방정식이라고요. 2번 미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분을 하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DX로 나눠지니까 여기다가 DX를 나눠주면 DX가 없어지죠. 마이너스가 없어지죠. IZ만 남죠? 이렇게. 여기서 마찬가지 DX로 구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니까 DI는 2I가 나오죠. 이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죠. 한 번 미분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미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미분 방정식이다. 두 번째 미분했으니까.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이 IZ인데 이 IZ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산할 때 이 I 값이 뭐라고요? 이 I 값이 이걸 미분한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Z 값은 놔두고, 예? 여기 한 번 더 미분을 했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요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I 값이 뭐라고요? 2y니까 한 번 더 미분한 값이 Z가 있고 2y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걸 미분하면은 요 dx가 빠지니까 요 IZ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이 IZ 부분에서 이 I 값이, 이 Z 값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I 값을 미분한 게 요 값이니까 여기서 지금 2에 대해서 미분을 했으니까 요 I 값을 미분한 거하고 똑같죠. 여기서 2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요 I 값도 미분하고 Z 값도 미분한 개념으로 보시면 요 I 값이 요게 그대로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 그럼 Z 값은 그대로 내고 I 값이 Y 이 값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도 똑같이 보시면은 뭐가 될까요? 2y에서 y 값은 그대로 내려오고 이 값을 이 앞에 대문자로 쓰여진 이 값이 뭐라고요? IZ니까 IZ가 이렇게 나오고 y 값은 내려온 겁니다. 그냥 계산이 이제 복잡한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해주는 거고 그냥 그거에 대한 일반 해를 구하면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건 답안지를 쓰시기 위해서 이제 항목별로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외워주셔야 되는데 외우기 쉽게끔 하는 겁니다. I 값을, I하고 지금 이 값을 이제 얻어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방정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으니까 I 값하고 이 값에 대한 일반해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앞에서 요 수식에서 R은 ZY를 놓고 요게 ZY니까 ZY 있고 E하고 I 관계가 있죠. 거기에다 이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전파정수를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미분이 된다는 얘기죠. I 값이. 그럼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여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R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R이 앞으로 나온 겁니다. R이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R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미분했으니까. 예?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자료에 다 있으니까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공되는. 이제 적분연수인데 이제 경계 조건 해가지고 나중에 계산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 넘어주시면 되고, 요것도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이걸 계산하려니까 힘드니까,
요거를 이제 쌍곡선 함수의 계산식이 요 수식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요걸 쌍곡선 함수에다 그냥 대입해가지고 풀었으면 나중에 결론값이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 쓴 겁니다. 이 사이의 단계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들이 있으니까. 요건 맞게 됐네요. 옛날 책은 요게 반대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 요게. 옛날 책이. 요게 이렇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옛날 책은 요거 수정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옛날 책이 이게 바뀌어져 있었고요. 여기서 여기 부분에 대한 2의 R에 2의 마이너스 X. 요게 뭐죠? 요거죠, 지금. 요걸 사인 하이퍼볼 감마 X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게 되면 요런 수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뭐라고요? 코코사사라고요. 코코사사. 예? 근데 이제 코코사사가 이게 지금 여기 2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2R이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2R 앞으로 나오고 IR이 뒤로 가야 되니까 요거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코코사사인데 요걸 순서를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이렇게 나온다. 결론은 뭐냐? 코코사사. 근데 얘는 뭐라고? 전압비라고 했죠. 전압비니까 얘하고 전압비죠. 얘는 전류비죠. 얘하고 전류비죠. 얘는 뭐라고? 임피던스 비라고요. 임피던스 비니까 임피던스가 뭐죠? 요거죠. 그걸 이제 거꾸로 한 게 요거죠. 얘가 임피던스였고 얘가 어드미턴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사인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I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E가 들어갔죠. 지금. 그거는 뭐냐? I는 R분의 V. 아니, 여기 지금 Z니까. R은 I분의 V죠. I분의 V에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면 나중에 이렇게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계산하면 요게, 요렇게 나온다. 요게, 이렇게 나온다. 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식부터 외우시라고요. 중간 과정은 어려우니까 이걸 공부하시려면 아까 전력원선도보다는 빈도수가 좀 높습니다. 전력원선도는 더 뒤로 밀어버리고 전력원선도 그리는 거 외우실 거면 먼저 이것도 외우시라는 얘기죠. 왜? 이게 다른 데 또 응용이 한 번 또 되기 때문에 비슷한 과정들이. 전력원선도도 외워두시면 좋죠. 근데 이제 이 수식도 못 외우는데. 예? 예? 너무 앞서 나가지 마시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꼭 외워야 될 것부터 먼저 외우시라는 얘기죠. 야, 이제 이건 뭐죠? 그럼 이게? 특성정수. 예, 특성정수고. 이게 전파정수가 되는 거죠. 자, 장거리 송전소에서 송수전단 전압 및 전류의 관계. 이따가 보시면 이제 전파방정식 해가지고 특성 임피던스에서 나서 요겁니다. 지금 전파방정식이라고 불려진다고요. 전파되는데 들어가는 전달함수 방정식이다 이거죠. 근데 뭐다? 전선로에 전해지는 교류 전압 및 전류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식이다. 전압과 전류의 비다 이겁니다. 전압과 전류의 비. 왜? ES, IS 간의 관계에서 나온 부분 아닙니까? 이게 전파 방정식이. 사단자 정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중간에 그 임피던스를, 고유한 임피던스를, 특성 임피던스라고 얘기한다. 고유한 임피던스를 서지 임피던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상전압에서 이제, 그 서지 임피던스 계산하실 때, 요런 내용들이 응용이 된다고요. 전파 방정식인 ZY인데 Z가 R 플러스 JX고 Y는 G 플러스 JB라고 앞에서 정의됐죠. 그걸 넣으니까 거기서 빼지니까 오메가 부대, CL이니까, 여기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항상 연장자가 위다. 그래서 Z가 Y보다는 연장자니까 위에 올라오면 되고 C보다는 L이 위니까 위에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나중에 이것도 헷갈린다고요. 특성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이렇게 과도 임피던스 이렇게 나온다고요. 송전선을 이동하는 진행파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 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전압과 전류의 비라고요. 임피던스니까. 예? R은 I분의 V죠. 임피던스라고요. I분의 V니까 뭐든 전압과 전류의 비라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냐? 송전선을 진행하는 진행파에 대한 전압과 전류에 대한 비다. 이렇게 좀 더 말을 꾸며주시라고요. I는 R분의 V 쓰지 마시고 그런데 그 송전선 특유의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300에서 500옴이 나오는데 요것들은 이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감쇄정수, 위상정수. 아까 설명드렸죠? 알파. 전파정수의 진폭이 관련되는 부분. 진폭이라든가 위상이 변해가는 특성과 관계가 있다. 이런 내용들 써주시고,
진폭이 저하해야 되는 부분을 감쇄정수라고 얘기하고 위상이 늦어져 가는 특성을 위상정수라고 얘기를 한다. 요 내용들. 요거 10점짜리로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딱 설명하라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계략값이 뭐라고요? 가공성 단도체는 300에서 500. 이도체는 복도체니까 임피던스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줄어들었겠죠. 케이블은 이렇다. 예? 가공선이 아니라 케이블은 더 작네요. 임피던스가. 변압기, 회전기. 변압기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크네요. 왜? 변압기에서 전압가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임피던스가 크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제 부분을 보실 겁니다. 길이 300km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단위 길당의 임피던스를 계산하니까 여기서는 그 300km에 대한 것들을 계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온다. 예? 계산은 얼마라고요? 385, 1.281. 요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냥 계산 문제니까. 중요한 건 예제 5-7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십시오. 예제 5-7, 5-8은 반드시 암기. 시험에 나오니까.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을 통함으로써 Z오메가 전파정수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라. 문제 나옵니다. 그럼 무부하 시험은 뭐라고요? 부하가 없으니까 IR이 0이란 얘기입니다. 무부하 시험 해놓고 수전단 개방, 송전단 전압을 인가하면 무부하 시험 해놓고 옆에다 IR은 0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단락 시험은 뭐라고요? ER은 0. 여기다 IR은 0, ER은 0. 그걸 통해 가지고 계산하면 아까 Z오메가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 비를 계산한다면서요. 전파 방정식에서 넣어가지고 그 값을 계산해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옛날 것도 이거 틀렸었는데 이건 지금 다 고쳐졌네, 지금 보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 이것도 계산이 된다. 앞에서 봤던 전파 방정식이죠. 예? 사단자 정수의 지금 A, B, C, D 값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여기 감마 L로 이렇게 나왔다. 이것도 감마 L로 나왔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Z오메가하고 감마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Z오메가하고 감마를 구하려면 여기서 이 값 나왔고, 여기서 이 값을 나왔으니까, 이 값을 위아래로 나누거나, 곱하거나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1G식으로부터 Z오메가는 어떻게 된다? 여기, 항상 얘가 위라고요. 예? 얘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Z오메가분의 1의 탄젠트 감마 L분의 Z오메가니까 이, Z오메가는 1이 이 위로 올라가죠. 그 Z오메가 자승이 되는 겁니다. 이 탄젠트 감마 L은 없어졌으니까 여기에다가 Z오메가 자승은 이거분의 이게 되는데 이 자승을 빼기 위해서 루트를 씌운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얘가 위로 넣고 얘를 밑으로 넣습니다. 그럼 얘 감소되죠. 얘도 감소되죠. 그러면 이게 Z오메가고 이게 Z오메가고 요게 Z오메가분의 1이고 요 뒤에 것은 다 날아간다고요. 그럼 이건 뭐죠? Z오메가 자승 아닙니까? 근데 그게 요 수식이라고요. 요 뒤에 여기 부분이라고요. 그 Z오메가 자승이니까 Z오메가를 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웠다는 얘기죠. 그거는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수식을. 그 감마 L은 또 감마 L이 두 개가 있으니까 요걸 놔두고 나머지를 상세 사인하고 탄젠트니까 아니 여기 탄젠트하고 탄델트니까 그걸 놓기 해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탄젠트 하이파블이 감마 L이 되고 요건 곱해준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좀 풀어 쓰신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걸 이제 풀어 쓰는 단계까지 해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가공성과 케이블에 대한 파동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식을 써라. 여기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왼쪽이 가공선, 오른쪽이 케이블. 자, 여기는 이제 등가 거리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고, 여기에 스몰 R, 라지 R이 나온다는 얘기죠. 2R이 나오고, R은 반지름이었죠. 여기는 지름이죠. 요거는 외부, 내부에 대한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가공선하고 케이블에 대한 파동 임피던스 고려할 때 표피 효과에서 도체 내부는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0.05가 빠진 겁니다. 여기서는. 예? 0.05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이 계산값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0.50을 넣어주시면 이 값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0.405 로그 11m라는 R분의 2H. 이건 아시는 내용이죠? 요 로그 11m라는 R분의 2H. 요게 뭐라고요? 여기 부분에 대한 거. 그럼 요거에 대한 것들은 또 틀려지겠죠? R분의 R인데 그 라지 R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시자는 얘기죠. 여기가 이제 2H 대신에 뭐 라지 R이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는 이거분의 이거. 전파 속도는 V는 루트 LC분의 1. 요 수식은 암기를 하셔야죠. 그럼 요거 계산된 값을 그냥 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138 곱하기 로그 11m라는 R분의 2H인데 요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유전율이 틀려진다고요. 얘 유전율은 공기의 유전율이 1이라고 했을 때 얘에 대한 매체의 유전율이 틀려지죠. 그 유전율만큼 감소된다고요. 그 감소되는 비율이 여기서는 나중에 유전율 ES가 들어갈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 구하면 나머지 구하기 쉽다는 얘기죠. 전파 속도는 3 곱하기 10의 5선 km/s인데 지중선으로 갈 때는 그만큼 전파 속도가 느리겠죠.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가공선은 뭔가 내가 치면은 번개가 팍 치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땅속에서는 어떻게 된다? 뭔가 걸리니까 좀 늦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0.4605 R분의 R이 나왔죠 이제. R분의 R 나왔죠. 근데 뭐가 붙었죠 여기는? 입시는 S가 붙었죠. 왜? L에는 붙지 않고 C에 붙었다는 거예요. 유전율이니까. 예? 전파되는 그 C 성분에 대해서 땅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이제 L은 땅하고 관계가 아니라 자계하고 자석하고 전류하고 관계라고 했으니까 땅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유전율이 상관없죠. 비유전율이라는 얘기죠. 공기의 경우는 1이니까 앞에서는 1로 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제트오메가는 요만큼 감소가 되고 전파 속도도 요만큼 감소가 된다. 요걸 이제 풀어서 쓰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4단자 정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